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로스트볼이 어떤 브랜드인 줄 알아. 그래서 신상품에 놓고 팔면 자, 우리가 상품 등록을 셀러큐를 통해서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해봤어요. 네. 쉽죠? 네. 그러나 원래 상품 등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리니까 자동으로 등록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구현을 한 거고,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상품을 하나하나 등록하는,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분류 관리 해봤죠? 네. 카테고리. 네. 요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등록할 때는 내가 분류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셀러큐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분류를 만들지 마시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분류 밑에다가 그 상품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옵션 관리. 자, 옵션은 가령 색상이면 빨주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사이즈는 뭐 라지, 엑스라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유형을.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옵션이 있다면 그 유형을 딱 정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 쓰기가 편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상품을 등록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요 상품 등록인데 하나하나 등록하는 걸 실습해 볼 거고요. 상품 관리. 이건 뭐냐면 상품을 등록하고 나면 변경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품절이 되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기능이고요. 상품 표시 관리는 뭐냐 하면 상품에 뭐 뉴, 히트 막 이런 것들을 막 그 반짝반짝이 막 이런 거 넣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재고 관리.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판매할 때 재고 빠져나가는 걸 카운트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기능인데 요거는 뭐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상품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분류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해봤죠? 네.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류가 없다면 분류를 직접 만드셔야 되고요. 여기 플러스 눌러가지고 만드셔야 되고요. 있다면 그 분류 밑에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분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표시 상태 표시한다. 메인 분류에 얘를 보이겠다, 안 보이겠다. 그리고 쇼핑몰 양쪽에 다 보이겠다. 상품 진열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여기 이걸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수동 진열도 되고요. 품절 상품을 원래 순서대로, 여기서 지정한 순서대로 나오게끔 하겠다. 아니면 품절 상품은 맨 뒤에 모아놓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하위 분류, 이렇게 여러 분류, 그러니까 대, 중, 소가 나와 있는데 요 소에 있는 분류도 대분류나 중분류에도 보이게끔 하겠다. 요렇게 진열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설정합니다. 자, 분류 꾸미기인데 이미지를 직접 등록할 수 있어요. 글씨로 되어 있는 메뉴명. 예를 들어서 문구, 사무가 텍스트로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미지로 이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의류나 패션 쪽 쇼핑몰은 되게 이쁘게 되어 있잖아요. 메뉴들이. 그런 거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딱 누르고 이미지를 등록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그냥 텍스트 자동으로 생긴 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접근 권한인데 이 카테고리, 이 분류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면 회원만 들어올 수 있는 것, 회원 중에 특정 등급만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요거는 성인 인증. 자,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럼 성인 인증 받아야 되죠? 핸드폰으로 성인 인증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성인 인증 방식을 통해서 받는 것. 그리고 특정 IP는 못 들어와. 뭐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분류의 검색 엔진 최적화인데,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우리가 마케팅 쪽에 검색 엔진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배울 때 그때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은 검색 엔진에 노출함 요거 그대로 두고 갑니다. 상품 진열 뭐 전체 영역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두면 되고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 다시 한번 나옵니다. 상품 옵션이에요. 옵션 세트라고 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거 지금 안 할 거예요.
이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그 나중에 옵션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고 하는 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때 마케팅 쪽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옵션도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 상품 등록 절차에 들어가는데, 상품 등록 방법은 간단 등록, 그다음 일반적인 등록 방식, 세트 상품 등록, 엑셀 등록,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간단은 최소한의 정보만 등록하는 것, 상품은 전체 등록하는 것, 세트는 두 가지 이상을 이미 등록된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세트로 구성하는 것, 엑셀은 엑셀로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 한 번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플러스 하나가 더 있네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등록하는 것. 셀러큐 통해서. 이게 제일 쉽죠? 네, 셀러큐를 이용해서, 셀러큐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등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표시 설정은 이게 쇼핑몰에 보이게끔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것들이고요. 기본 정보, 판매 정보, 옵션 재고 설정, 이미지, 제작 정보, 상세 이용 정보, 아이콘, 뭔지 알겠죠? 아이콘 붙이고 안 붙이고, 그다음 배송, 뭐 유료 배송이냐 무료 배송이냐 뭐 이런 거, 추가 배송비를 받냐 안 받냐, 추가 구성 상품, 이 상품들을 살 때 추가로 요거를 더 살 거냐, 아니면 관련 상품들이 있냐, 요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것, 검색 엔진 최적화,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게시될 때 들어가는 추가 정보, 뭐 요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요 세부적인 항목은 더 많겠죠. 그러나 일단 큰 덩어리가, 요 정도 덩어리가 나온다. 자, 우선 지금부터 상품 등록을 할 건데요. 상품 등록 가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요 링크를 보시면, 아니면 여기 가이드를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가이드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실제 상품, 등록된 상품을 수정으로 열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할 때는 여기 상품 등록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진열하게 되는데,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하나 등록해서 진행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미 등록된 상품을 열어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냥 수정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요 순서가 등록할 땐 옆에 있는 순서와 그대로고요. 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표시 설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진열하겠냐, 진열 안 하겠냐. 진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쇼핑몰에 네. 이렇게 진열하겠냐, 보여주도록 하겠냐. 네네네. 두 번째 판매 상태가 내가 이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팔겠다, 안 팔겠다. 예, 우리는 팔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시 설정이잖아요.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예요. 분류를 고르는 거죠. 상품 분류. 여기에 이렇게 사무 문구에 이런 식으로 분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추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이렇게 분류를 정하고요. 필요 없다면 지워버리시면 되고, 이건 이제 일반 상품 영역에 있는데 나는 요거를 신상품이나 추천 상품에 다 보내고 싶어. 아니면 저기 신상품에만 넣고 싶어.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자, 메인에 우리는 추천 신상품 베스트 4개의 메뉴를 만들고 여기에 자동 진열로 우리 설정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도 올릴 수가 있다. 네,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표시 설정. 그 다음에 기본 정보. 상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하는 거고요. 상품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최대 250바이트까지 넣을 수 있고요. 영문 상품명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건 관리용이라 내가 관리할 때 보기 바로 편하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관함 2번 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은 안 보이지만 내가 관리하는 것. 난 이런 경우 있어요. 공급사에서는 A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나는 이름을 바꿔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공급사한테 발주를 넣어야 될 수 있는데 이름을 다를 수 있죠. 그랬을 때 다른 이름. 그 다음에 모델명 있다면 모델명 넣는 거고요. 상품 코드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 그리고 이 자체 상품 코드라고 하는 건 내가 관리하는 상품 코드.
내가 자체 보유하고 있을 때 상품 코드가 있다면 넣는 거고, 아니면 어디서 사입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위탁도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의 상품 코드가 있을 수 있죠. 예, 그거 넣어주는 거고요. 상품 상태. 요 상품 상태는 중고, 반품, 재고, 리퍼, 전시, 뭐 스크래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린 신상품이 기본이겠지만 간혹 중고를 파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진열 상품 파는 경우 있죠. 리퍼 상품 파는 경우 있죠. 요 표기를 명확히 해줘야 돼요. 중고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신상품으로 팔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골프공 있어요. 수동 골프공 파는 거 혹시 알아요? 쓰던 거. 네.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보면 공을 많이 잊어버리죠. 네. 그럼 그걸 사람들이 주워요. 그리고 그걸 되팔아요. 네. 그러면 그 골프공 하나에 뭐 2,000원인데 이 로스트볼이라 그래요. 잃어버린 공이라 그래서 그거 하다는 뭐 800원, 1,000원, 1,200원.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로스트볼이 어떤 브랜드인 줄 알아. 그래서 신상품에 놓고 팔면 걸려요. 뭐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이거 주의하면 되고요. 요약 설명 뭐 이런 거는 굳이 입력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상세 설명인데 이 상세 설명을 입력하는 방식은 직접 우리 이 게시판에 작성하듯이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에디봇 작성이라 그래서 우리 디자인할 때 에디봇 디자인에서 만들어 봤잖아요. 네. 그것과 동일하게 이런 템플릿이 있어요. 이 템플릿을 적용해 놓고 수정해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우선 우리는 에디봇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작성으로 게시판에 등록하듯이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요걸 눌러서 HTML로 입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위탁도매사 상품을 이용할 때는 위탁도매사에서 상품의 상세 설명을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해줘요. 그럼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으면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상품 상세를 따로 넣을 경우 있어요. 왜 그러냐면 PC는 폭이 넓고 큰데 모바일은 좁기 때문에 모바일 상세를 따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직접 등록 아니면 그냥 요거를 모바일로 변환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검색어, 키워드 요거 입력을 합니다. 콤마로 구분해서. 자, 판매 정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가격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소비자가 있다면 넣고 없으면 이건 입력 안 해도 되고요. 공급가, 이걸 여러분들이 사오는 가격을 여기다 적어 놓는 거고요. 과세냐, 영세냐, 면세냐. 근데 이것도 어려운 얘기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과세율이 10%냐, 뭐 이런 거 넣는 건데 이건 기본 쓰고요. 판매가, 마진을 몇 프로 넣을 거냐, 여기 30 적어 놨죠? 30 이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가, 실제 고객들이 사는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대체 문구, 뭐 사용할 거냐, 여기 뭐 회원가,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판매 가격이 안 보이고 회원가라고 하고 로그인을 한다거나 했을 때만 가격이 보이는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고요. 구매 제한, 아무나 구매할 수 있냐, 회원만 구매할 수 있냐, 회원 중에 뭐 어떤 회원만 구매할 수 있냐,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우리 일단 기본 설정 놓고 갑니다. 자, 단독 구매는 요 상품만 살 수 있냐, 아니면 다른 상품하고 같이 사야 되냐 설정해 주는 거고요. 자, 구매 주문 단위는 상품이냐, 아니면 이제 품목 옵션들 해서 총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고요. 적립금, 뭐 이런 것들을, 적립금을 우리가 마케팅 쪽에서 다시 배울 건데, 살 때마다 적립을 해주는 경우 있죠? 쇼핑몰에. 예, 그게, 상점 전체에 적용을 한 비율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요 상품에만 별도의 요율을 적용할 거냐, 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할인 혜택, 뭐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있는데 이것도 마케팅 쪽 배울 때 다시 배울 거고요. 등급 관련한 것도 그때 배울 거고요. 이벤트 관련한 것도 그때 배울 거고요. 자, 성인 관련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성인용품 관련해서 팔 때는 아닐 때는 이렇게. 다음 쇼핑하우에 등록될 때 이 문구. 네, 이거는 빼고요. 자, 옵션. 자, 옵션별로 요건 옵션이 있네요. 색상이라고 하는 옵션명에 옵션 값으로 화이트와 핑크를 골랐어요. 그쵸? 예, 이렇게 골랐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이미지 별도로 옵션별로도 올릴 수 있어요. 자, 뭐, 추가 옵션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요거는 대표 이미지, 1번 이미지, 목록 이미지라고 하는 거고요. 사이즈별로 따로따로 등록할 수 있고요. 추가 이미지들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죠? 네.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미지를 꾸밀 수도 있죠. 카페24에서 것들을 가져오고 얘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QR코드는 그냥 이렇게 두면 되고 우리가 별도로 설정할 건 없고요. 제작 정보. 자, 요거는 제조사 이름. 모르면 모른다고 적어요. 없으면 없다고 적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름 넣지 마라. 예, 모르면 모른다. 예, 공급사, 그냥 공급사 이름 넣으면 되고요. 브랜드, 모르면 그냥 자체 브랜드, 뭐 이렇게 넣으셔야지 엉뚱한 거 넣으면 안 돼요. 트렌드 마찬가지고, 분류는 자체 분류라고 하는 건데 이건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자, 유효일자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정한 상품군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용 안 하죠. 원산지, 이건 국외, 아시아, 중국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이 원산지 표기를 잘못하면 큰일 나요.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기타. 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류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즈 가이드들을 기본 제공해 주는 거를 써도 됩니다. 예. 자, 그러나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가고요. 부피 정보 있다면 넣는 거고요. 자, 여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송 안내 이런 것 만들어 넣었었죠. 요때 기타 이용 안내할 때. 네, 그 정보예요. 아이콘도 요 카페24 아이콘 추가하기 위해서 내가 쓸 아이콘들을 이렇게 추가해 놓고 거기서 필요한 거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품의 그 제목 앞에나 이런 데 이렇게 체크한 게 보이죠? 그리고 배송 정보. 자, 국내 해외 다 할 거냐, 해외 배송이냐, 국내 배송이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외 배송하니까 HS 코드라든지 상품 구분 이렇게 해외 통관할 때 필요한 정보 나오는데, 국내 할 때는 없어요. 요 두 개는 안 넣어도 되고요. 배송 방법, 택배, 정보, 배송 기간, 다음 배송비 요건 무료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우리 뭐 고정 배송비, 뭐 고정 배송비 넣고, 배송비 2,500원 뭐 이렇게 3,000원이죠. 요즘 대세가 3,000원 넣을 수 있고요. 배송비는 선결제. 자, 중량이나 무게를 안다면 넣고 굳이 꼭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자, 추가 구성 상품 이렇게 누르면 추가 구성 우린 사용 안 할 거고요. 관련 상품도 사용 안 해요. 사용하면 무언가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해서 얘 추가로 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품 설명 밑에 이렇게 연관 상품, 추가 상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봤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씩 세팅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는 안 한다. 관련 상품이나 추가 상품도 마찬가지다. 자, 검색 엔진 최적화. 요것도 할 얘기는 많으나 마케팅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예,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상품 저장. 이렇게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예, 그러면 내 쇼핑몰에 MT 추천 넣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옵션 색상에 화이트냐 핑크냐 이렇게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추가 구성 아까 골랐던 거 쭉 나오죠. 네, 그 다음 상세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구매 안내, 상품 후기, 뭐 Q&A 이런 식으로 상품 정보가 전부 다 등록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품 등록하는 건데 왜 궁금한 거 있어요? 해봐야죠.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직접 지금부터 사연님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연님이 직접 상품 등록 실습을 해볼 건데 네. 상품이 없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실습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폰앤쇼핑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서 일단 하나를 등록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팔 상품을 골라요. 네. 내가 직접 실습할 상품을 고르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케이스를 테스트해보는 게, 실습해보는 게 좋으니까 우선 배송비가 있는 상품이고 옵션이 있는 상품이고 목록 이미지가 여러 개 있는 상품을 찾아요.
찾은 다음에 보면 여기 이미지 다운로드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상품 정보 다운로드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여기서 고른 다음에 이 이미지 정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이 이미지의 링크가 들어있는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돼요. 그냥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해서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기는 저해상도 이미지고요. 요 안에 있는 경로에 있는 이미지가 고해상도 이미지예요. 1000에 1000픽셀짜리 큰 이미지. 그래서 여기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요 상품 정보 다운로드를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카페24를 선택한 다음에 상품 정보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받으면 이렇게 두 개 파일이 다운로드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파일이 다운로드 될 건데 여기 이미지 링크, 요게 상품 정보. 그리고요. 자, 상품 정보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품 코드, 그 다음에 분류, 상품명, 영문 상품명 자리에 그냥 들어가 있고, 그다음 상품 상세 설명 HTML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상세 설명, 그 다음에 뭐 검색어,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 있고요. 실제 이 엑셀을 그대로 등록해도 돼요. 카페24에. 카페24에 등록하는 방식의 간편, 상품 등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엑셀 등록 있었죠. 엑셀 등록 누르고 요 파일 올리면 상품 등록돼요. 이따 해봐요 한번. 그리고 이미지들이 쭉 들어있는 것. 자, 요걸 가지고서 먼저 찾아서 준비한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합니다. 네. 예. 자, 좀 복잡할 수 있으나 한번 차분히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해요. 네. 네.